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은 등차, 등비, 우리한테는 진짜 익숙했던, 그죠? 그 친구들을 주력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새로운 수열 부분을 진짜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항을 찾아가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풀이 연습, 예제 연습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풀이 쪽이 더 가깝거든요. 자, 미리 기억합시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하세요. 무조건 넣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끈기를 갖고 넣어보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 거고요. 320쪽에 있는 팁 부분 살짝 보겠습니다. 외울 내용 한 개도 없어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팁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요. 크게 이제 굵직하게 봤을 때 귀납적 정의에서 나오는 굵직한 두 가지예요. 뭐냐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항 아니지. 얘가 앞이고 얘가 뒤지, 그치?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떠한 일정한 한 함수라고 표현을 하면 더 어렵게 느낄 것 같고 n에 관한 식만큼을 더해가는 형태예요. 1번 형태.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요. A6, A7, A8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일단 A1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푸나 그냥 눈으로 보세요. 주변에 달달한 거 있어?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하나 드세요. 드시면서 선생님 뭐 하나 뭐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너무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보지 마요. 분명히 그 줄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줄기는 대입해보면 된다고. 그쵸? 대입해볼 거야. A1은 알고 있어요. 자, A1을 안다면 A2는 어떻게 구해요? A1에다가 F1만큼을 더하는 거네. 어려워요? 전혀. n에 1 집어넣었어요. 그쵸? 자, n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3은 A2에다가 F2만큼을 더한대요. 조금 더 정리할 수도 있어요. 왜? 나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1에다가 얼만큼 더한 거야? F1, F2를 더한 것이네.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쵸? 하나 더 해볼까요? A4는 어떻게 구해요?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A4 나오죠. A3 더하기 F3인데 A3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볼까요? 얘네에다가 누굴 더 더하는 거야? F3을 더 더하는 거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문제에서 A20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규칙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 만약에 A20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A1에다가 A4는 F1, F2, F3을 더했어. A3은 A1에다가 F1, F2까지 더했어. 아, 3일 때 2까지, 4일 때 3까지 더한다? 그러면 A20이면 19까지 더하겠죠. 그렇죠? A1에 F1, F2 쭈루루루루루루 해서 어디까지? 이런 형태겠지 뭐. 어려워요? 전혀. 그쵸? F1, F2, F3, F4 이런 애들은 또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겠지, 문제마다. 그럼 그냥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할만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별 내용이 없어. 그쵸? 별 내용이 없어. 아, 그냥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대입하면서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을 다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구나. 끝. 그쵸? 자, 문제를 적었죠. 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형이고요. 첫 번째 유형 때와 마찬가지로 별 생각하지 말고 달달한 거 드시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나 한 번만 잠깐 보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n번째 항 있잖아요. 그죠? an.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뒤에 있는 항 구하기 위해선 뭐 하냐면 무언가를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넣어봅니다. 대입해 볼 거예요. 그쵸? n이 1인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부터 그냥 넣어봅시다. 문제에 A1 값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2는 어떻게 구해요? A2는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곱하기니까 나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예요. 그냥 그죠? A2 구하는 거 어렵지 않네. 그럼 A3는 2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A2에다가 얼마? F2를 곱하는 거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규칙을 파악해보면 어때요? A1에다가 F1과 F2를 곱한 것이구나 라는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A4는요? 마찬가지죠. A3에다가 F3을 곱해. 아, A3 아까 구했잖아. 결국 어때요?
A1, F1, F2, F3까지 곱하는 거예요. 규칙 파악이 끝났죠? 규칙 파악이 끝난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AN을 구하라라고 할게요. A20보다도 더 거창해 보이는 AN 구하라고 해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규칙 파악하니까. A1에다가 F1, F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하나 작죠? 4일 때 3까지, 3일 때 2까지니까 n일 때 n-1 대입한 것까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외울 내용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대입해봐. 대입해봐야지 무언가가 보일 것이야.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렇죠? 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더해나가는 것, FN을 더해나가는 것이나 FN을 곱해나가는 것이나 포인트는 그냥 문제에 맞게 대입하세요. 다만 규칙이 필요하다면 방금처럼 규칙 보이도록, 규칙이 필요 없다면 그냥 계산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내신 부분을 할 때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사실 수능 문제 유형에서는요, 여러분 잠깐만 보면 6-1번처럼 A7 이런 거 그냥 물어보거든요. A7 여기도 어때? 어차피 7번째 한까지의 합이에요. A7 정도는 대입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추론해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유형으로 나온다면 굳이 이걸 막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봐봐. A1을 알아요. 그럼 A2는? 계산하면 답 나오죠. 2 알면 3 알아요. 3 알면 4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유형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된다면 제가 유제풀이 할 때 2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2가지 풀이를 다 여러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수능 유형 문제에서는요. 진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1너, 2너, 3너 이렇게만 하면 되도록 나오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요. 저 유형은 정말 문제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한번 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특별한 거 없지. 그치? A1이 알려주고 그리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어요. A7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계산하면 되니까. 보세요. A1을 알잖아. A2는 어때?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나와요. 즉 30 빼기 2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28이에요. 그러니까 A2는 얼마예요? 14죠. 그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하나하나. 많아? A7까지인데 할만하죠. 그죠? 2A3은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되죠? 얘잖아. 그치? A2에서 2 빼니까 14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12예요. 한 방에 해도 되지. 여기까지. 14 빼기 2니까. 그럼 A3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6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2A4는 n자리에 3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A3에서 2 빼니까 4가 되죠? A4는 얼마예요? 2예요. 또 할까요? 2A5는요? 4 집어넣는 거죠? A4에서 2 빼니까 얼마야? 0이야. 그럼 A5는 얼마가 되지? 0이에요. 몇 개 안 했는데 금방 답으로 다가가고 있죠? A6은요? 2A6이 되잖아. 2배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6 빼기 2, A6 빼기 2, A5 빼기 2 미안. A6 구하기 위해서는 5 대입이죠. n에다가. 거봐 이렇게 혼동이 오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7까지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5 대입하니까 나온 거잖아. 5 대입하니까 0에서 2 뺍니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6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지막 A7, 2A7은 n자리에 두고 6을 대입한 거고요. 얘에서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죠? 끝. A7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계산 틀렸다. 어디서 틀렸지? 여기서 틀렸나 보다. 1에서 뺐지? 어머 세상에. 미안해요. 다시 한번 갈게 얘들아. 그치?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뺐는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됐어요? 그죠? 그래서 A7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됩니다. 끝. 여기서 걱정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처럼 중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게 고전 핑계인 거 알지? 선생님들의. 나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항상 그러셨어. 뭐 이렇게 선생님 근데 A2가 14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럼
그래? 니네 열심히 하고 있나 보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거야? 막 이러셨거든. 그땐 연기 잘하셨는데 전 되게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잘 빼기만 하면 돼요. 어때? A7 정도 구하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하나 대입하고 계산해 나가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다고 제가 미리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멋진 풀이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풀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체적인 답은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 경우에는 요거까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뭐냐면 식 자체를 아까 주어졌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일단 주어져 있는 식을 이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an 더하기 1은 으로 써야 되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분의 1 an 빼기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하냐면요. 여기 각 양변에다가 뭐 알파만큼의 숫자를 빼. 그러면 식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파만큼을 빼. 이렇게 빼면서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무언가의 등비수열 형태로 바꿀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야? 이걸로 보면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알파만큼을 양변에서 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주는 일을 할 겁니다. 더하거나 빼주는 일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1을 더할 수도 있고 2를 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를 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변에다가 2를 한번 더해볼게요. 숫자 2. 요걸 찾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포인트긴 한데 2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n 더하기 1 더하기 2고요. 얘는 2분의 1 an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왜냐면 빼기 1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잘 살펴봐요. 2분의 1로 묶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an 더하기 2가 되죠. 보여요? 즉, 지금 이 형태에서 무엇을 한 거냐면 내가 무언가를 더하고 빼면서 얘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봐봐요. an 더하기 1의 알파만큼 뺀 어떠한 수열, an의 알파만큼 뺀 어떠한 수열 어때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에요. 그쵸?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인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래? p를 곱하는 거래.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죠. n번째 항에 p만큼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는 건 그쵸?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아, an 더하기 2라는 새로운 수열은 n 더하기인데 이것은 어떤 수열이에요?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A1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는 첫째 항이 32가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2를 우리가 뭐라고 쓰겠어요? an 더하기 2는 첫째 항이 32니까 2의 5제곱이라고 할까요? 그럼 2의 5제곱에다가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 자체를 미리 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A7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7만 대입 다 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7 대입해볼까요? 7 대입하면 여기도 7 대입하니까 7 빼기 1에서 6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돼요? 우변만 정리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즉 A7 더하기 2 한 것이 2분의 1이네요. A7은 얼마? 마이너스 넘기니까 2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정답과 같은 형태로 나오는 거죠. 아까 형태는 뭐였냐면 정말 말 그대로 A1 이용해서 A2 구하고요. A2 이용해서 A3, A3 이용해서 A4 하나하나 구해갔습니다. 절대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 자체가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A7이 아니라 A20, A30 요러면 이제 30번 하려니까 마음이 힘들어, 그죠? 그때 이런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사실 요 내용까지가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많이 약화가 돼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제로 일부러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써있거든? 써놓으면 더 힘들어요. 뭐라는 거야? 알파벳도 많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포인트는 뭐예요?
어떠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주세요. 알파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없으니까 어떤 숫자를 내가 교묘하게 더하고 빼면서 어떻게? n 플러스 1번째 항, 물론 더하기 2를 한 숫자죠. 그렇죠? n번째 항, 그들에다가 얼마를 일정하게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등비수열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은 더 어렵죠, 풀이가. 이런 풀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는 연습을 하고 나면은 A, N자치를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넓은 A30 이런 형태로 더 대입해야 되는 게 좀 큰 숫자의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 근데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이런 풀이를 해주시진 않았어요.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첫 번째 풀이처럼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정리할 필요 없었죠. A7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 대입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대입하고 하나 구하고 이런 형태로 가주라고 했습니다. 됐죠?